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0살이 된 여자입니다.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쉽게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저랑 제 남편 사이의 문제였다면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가족을 건드리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재혼을 하셔서 저에게는 15살 차이나 나는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는 정말이지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줬어요. 하지만 제가 8살이 되던 해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언니는 그때부터 저에게는 엄마나 다름없을 정도로 저를 살뜰히 돌봐주었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30살이 되던 해에 2살 많은 형부를 만나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형부 또한 저를 딸처럼 대하며 저를 데리고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저를 친자식처럼 돌봐준 언니와 형부 덕분에 저는 대학교까지 무사히 마치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언니와 형부는 나가 살면 돈 못 모은다며 시집 갈 때까지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다른 커플들과 마찬가지로 장밋빛 인생만을 꿈꾸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희도 어느새 결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상견례까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마 상견례 당일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상견례 날이 되어서야 저는 저희 시모가 될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시부는 안 계시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따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모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상당히 젊으시다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언니와 형부이며 저에게는 부모님과 다름없는 분들이라며 소개해드렸습니다. 표정이 썩 좋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부모가 없는 게 마음에 걸리셨겠죠. 상견례가 끝나고 남자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제가 부모 없이 자란 게 싫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아버지가 안 계셔서 사돈댁이라도 정상적인 집안이었으면 한다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우리 둘만 가족이라면서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니 저는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서도 내 편을 잘 들어주겠구나 싶었습니다. 다 제 착각이었죠. 그렇게 시모한테는 자기가 잘 얘기할 테니 저한테 걱정 말고 결혼할 준비나 하라면서 큰 소리 치더라고요. 언니와 형부도 대충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반대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제 선택이니 믿고 지지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시댁에 밉보이는 거 싫으니까 전세집과 혼수를 언니랑 형부가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비싼 걸 다 해주냐면서 한사코 거절했지만 두 분은 제가 시집갈 때를 대비해서 이미 적금을 들어서 비용을 다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모든 걸 다 하기로 해서 남편은 미안해하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 또한 편부모 가정이다 보니 큰돈을 쓰기가 부담스러웠을 테니까요. 그렇게 결혼식도 크게 잡음 없이 진행하였고 저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모든 걸 다 준비해온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제가 장난을 칠 때면 항상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혼수다 해왔다고 남편 우습게 알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저는 늘 웃으며 그럴 리가 있냐고. 어머니에게도 하나뿐인 아들이라 소중하겠지만 저에게도 하나뿐인 소중한 남편이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입버릇처럼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실 때면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어머니의 꼬인 인성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퇴근 후나 주말에는 제 곁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임신 초기라 그렇게까지 나한테 신경 안 써도 된다고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원해서 그러는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요새는 왜 시댁에 안 놀러 오냐고 하면 남편이 먼저 제가 임신해서 못 움직인다고 딱 잘라 거절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대놓고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이게 다 어머니가 원하는 손주 때문이라며 웃어넘기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 제가 20주쯤 되었을 때였어요.
병원에 갔을 때 태아 성별을 물어봤는데 딸이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알리고 언니와 형부에게도 알렸습니다. 모두가 축하해 주더라고요. 딱 한 사람만 빼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한숨을 푹 쉬시더니 다음에는 꼭 아들 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별 가려서 임신한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는지 참 서운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하니 남편이 미안하다며 엄마가 옛날부터 손자보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시어머니가 시이모랑 같이 김장하는데 옆에서 좀 거들고 김치 좀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은 김치 거의 안 먹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복수 아닌 복수하려고 불렀다는 걸요. 알면서도 일부러 도와드리러 갔습니다. 50폭이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색내시듯이 가져가서 언니도 나눠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언니랑 형부도 김치 안 먹거든요. 그래도 온 김에 정말 이악 물고 참고 도와드렸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오래 있으려니 엉덩이, 허리, 등 다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김장을 마치고 일어나는데 삭신이 다 쑤시더라고요. 그렇게 김치를 챙겨서 언니네 한 통 주고 집으로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시모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쉴 때 남편이랑 같이 한번 더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해야 할 게 남았냐니까 그냥 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귀찮긴 했지만 시간 더 지나면 남편이랑 시댁 갈 일도 거의 없을 것 같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어 시댁에 도착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와서 앉아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주중에 김장해서 피곤할 거라면서요. 그러자 시모가 한 게 뭐가 있냐고, 김장을 저 혼자 했냐고, 뭐가 피곤하냐고 꼽을 주더라고요. 남편이 웃으면서 시모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뱃속에 애기 잘못되면 엄마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랬더니 시모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잘못되면 뭘 책임지냐며 아들로 다시 임신하고 좋은 거 아니냐며 깔깔깔 웃더라고요. 남편도 웃으면서 그런가? 이러고 있어요.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진짜 이게 무슨 미친 소린가 했습니다. 순간 욱해가지고 저도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성별 가려서 임신했냐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이 왜 그러냐며 농담인데 왜 오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시모하는 말이 어디 남의 집 대를 끊어먹으려고 하는 게 큰 소리냐고, 부모가 없어서 어른한테 대들면 안 되는 것도 못 배웠냐며 갑자기 제 가족을 욕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부모 없이 크는데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무슨 얘길 그렇게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남편이 제 뺨을 때리면서 자기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둘이 살아서 애틋한 줄은 알았지만 저랑 자기 엄마가 싸우는데 제 편을 안 들다녀. 너무 화가 나는데 둘이 편먹은 꼴을 보니 눈물이 나서 그대로 시댁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길로 언니에게 향했습니다. 언니 집에 도착했을 때는 형부도 있더라고요. 엉엉 울며 겪은 일을 얘기했습니다. 형부가 조용히 일어나서 제가 시댁에서 가져온 김치를 챙기시더니 시댁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사과받겠다면서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서 형부랑 도착하니 떨떠름한 표정으로 시모가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형부는 신발도 벗지 않고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지금 나한테 뺨 한 대 맞아. 그리고 우리 처제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먼저 자기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대들었다며 그거부터 사과하라더군요. 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김치통을 열더니 김치를 이리저리 던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치 양념을 뒤집어 쓴 시모와 남편 꼴이 얼마나 웃기던지요. 형부를 말리기 위해 남편이 뛰어왔지만 형부가 체격이 상당히 좋으시거든요. 팔 한번 휘두르니까 남편은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형부가 거실부터 주방까지 김치를 다 던진 후 남편에게 다가갔고 김치통을 내려놓고 남편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어요. 그리고 시모를 똑바로 노려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부모 없이 커서 못 배워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사돈어른. 그렇게 여유있게 시댁 화장실에서 손까지 씻고 나오는데 정말이지 너무 늠름했습니다. 그렇게 언니 집으로 와서 언니랑 형부는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클 때까지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저 결혼할 때까지 충분히 도와줬다고 이제 그만 도와줘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랑 형부는 처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제가 유일한 동생이고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면 언제든지 기대라면서요. 정말이지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해하자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형부가 얘기하더라고요. 뭘 선택하던 지지해 줄 거지만 그 집이랑 다시 엮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요. 이혼하고 재혼을 하던 싱글맘을 하던 다른 건 다 지지해 줄 수 있는데 돌아가는 것만은 꼭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사과하면 저도 생각해 보겠다고요. 그랬더니 네가 먼저 엄마한테 사과해야 맞는 것 아니냐며 연병을 하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엄마만 건들만 아주 발작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저희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아들 타령하는 시댁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